저는 코스피 5천을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을 했잖아요. 달성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주식 양도세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역행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5천이 올라가려면 시장에서 이 정부가 정말 주가를 우양하려는 의지가 정말 넘치는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상법 개정하면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2,700포인트에서 3,200까지도 올라갔잖아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상법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정청래호 얘기를 한번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바로 제명했어요 이충석 의원. 뭐 의원님 그 원내대변인이시니까 또 말하면서 이렇게 네. 백불할 때도 네. 그 중간중간 뭐 결정된 게 있다 없다 곤란하실 건데 제명까지는 예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그 우리 정청래 대표가 정광석화처럼 결단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우리 제가 이제 8월 2일 날 네. 당대표 됐잖아요. 전당대회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8월 2일 날 이제 딱 되면은 당직자들이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변인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원내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보고 당번을 쓰라래서 그렇죠. 당 대표의 이제 당 대변이 없으니까. 그 하루 동안에 음. 우리 정청래 의원이 그 말한 그 발언에 대한 그 국민의힘의 반박 논평이 음. 막 쏟아졌어요. 그쵸. 그거를 제가 다 반박하는 그거 하느라고 일요일 하루 내란 종일 정당 정말 협치 안 하겠다. 야, 뭐 악수도 안 하겠다. 뭐 악수는 인간하고만 하는 거다. 뭐 이러고 사람하고 정당을 해산시켜 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나씩 더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명시키겠다. 이것도 딱 그 스타일인 거예요. 아. 예, 사실 심각한 근데 문제죠. 진짜 빨랐어요. 예. 음. 잘했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오늘 오후에 이게 원래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명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윤리심판원 오늘 개최해 가지고 오후에 해석을 거기서 한 거죠. 이건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된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해서 당의 자격심사위원회로 넘겼어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제명 조치를 하면 이제 제명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 이제 공무원들이나 네. 당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네. 불명예 퇴직에서 달아나려면 잡잖아요. 네. 잡아서 처벌해서 자르는. 네. 이게 읍참마속인데 나름대로는. 꼬리 자르기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다가 네. 탈당하니까. 예, 이제 탈당하니 꼬리 자르기라고 했다가 이제 제명을 그때 영구 제명을 아. 시켜버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못 하고 할 말이 없죠. 오히려 대치게 당했죠. 음. 꼬리 자르기를 은근슬쩍 살당했다가 다시 들어온 게 송원석 원대잖아요. 예, 당직장 트위트. 발로 막 까가지고 그것도 그 징계에 올라가니까 징계 안 받으려고 탈당했다가 맞아요. 4개월 만에 네. 복당해. 그런 분을 당의 대표로 이렇게 모시고 계신 분들이 뭔 그런 꼬리 자르기니 뭐니 이런 비판할 자격은 없죠 사실. 맞아요. 거기가 꼬리를 자르려고 하다 잘랐다가 다시 붙였죠. 네, 그러니까 네, 송원석.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 이춘석 의원의 그 행위는 무조건 잘못된 거고 그건 뭐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런 거리 벌어졌을 때 당과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조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응의 영역이. 예, 가장 강한 그 제명 조치를 했고 대통령도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바로 해촉하면서 강력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이제 서울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이런 거는 좀 정청래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반에 네. 그 배가 출항하자마자 암초를 만나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이때 짧은 판단이 정무감각이거든요. 네. 근데 그 결정을 진짜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특검하자고 국민의힘에서 특검하자고 막 주장하면서 이제는 막 그 법사위원장 내놓으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제 사실은 그때 그 처음에 우리 그 원구성할 때가 아니라 그 왜 국회 본회의 할 때 상임위 네, 3위.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그거 그렇죠. 볼모로 막 법사위 달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 뒤에 이제 그 협상할 때 같이 배석하고 그래서 아,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네, 알거든요. 수석들 협상할 때. 그 국민의힘의 그 목표는 추경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법사위원장 하나 달라는 그거 하나 어떻게 얻으려고 계속 그 뒤로 그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법사위원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예결위원장을 달라 막 그랬어요 진짜.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안 줬죠. 안 주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법사위원장 다시 이제 달라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피더라고요. 그 뭐래요?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뭐 저 출마 후보를 내지 않지 않냐. 우리 그런 적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예. 네, 뭐 시장이나 이런 거. 네네네. 뭐 그런 얘기 뭐 이렇게 막 그 하면서 그걸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거랑 법사위원장 하고 이춘석 그 법사위원장 자리하고 이춘석 의원의 그를 일탈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더 강한 추미애를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정색을. 네. 저도 국민의힘에 오래 출연했는데 귀책 사유 이거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내란 숙에 지금 있는 대통령인데 김문수 후보 왜 냈습니까? 김태우는 왜 출마시켰어요? 그때? 네.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김태우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나가서 네. 그 다음에 대패의 그 총선과 대선 그렇죠. 총선 대패의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 출마했더라고요. 또 네. 네. 야, 참 출마했어요. 대단한 정당 아닙니까? 야, 네. 이번에는 사실 당 대표보다 최고위원 누가 되냐가 네. 이제 여기 관전 포인트예요. 아, 네. 사실상 이제 커플링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대표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더라고요. 없어요. 언더찐윤들은 5명만 되면 된다고 9명 중에 그렇죠. 5명은 된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예, 기둥을 뺄 수 있는 5대 4로 이기면 되니까 무조건 결정할 때. 맞아요. 그리고 뭐 내년 지방선거는 이미 포기한 것 같고 네. 3년 뒤에 이제 우리가 잘못할 것 같다. 잘못할 수 있다. 그거죠. 주식 양도세 예, 대주주 예. 이게 사실 한 요 며칠 어제 오늘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그 진상 부리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민주당에 핫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리고 좀 뼈아픈 부분도 있었죠. 네. 어떻게 보면 정책적 혼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코스피 5천 특이고 네. 제가 그전에 금투세 그 할 때 우리 디베이트 할 때 제가 그 유해 팀의 팀장이었거든요. 아 유해 네, 쪽에 이소영 의원하고 나랑 이제 같은 편 먹고 그 조금 약간 그 조금 당에서 네. 찍혔겠는데요. 아니 뭐 그냥 이념을 그러니까 조세 정의를 주장하시는 그 주장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코스피 5천으로 가고 있는 가기에서의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그렇죠.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죠. 뭐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코스피 5천을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코스피 5천을 달성하기 위한 그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요 주식 양도세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역행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코스피 5천이 올라가려면 시장에서 이 정부가 정말 자본시장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정말 넘치는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상법 개정하면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2,700포인트에서 3,200까지도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상법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렇죠. 예, 주주하는 정책으로 그거랑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스트랙 아웃이라든지 주식시장이 불공정을 바로잡는 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나아갔을 때 5천까지 갈 수 그렇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식 그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사실 세수 확보라든지 저 주식 양도세는 이제 10억 이상이니까 뭐 대주주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대주주라는 표현이 맞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그 주식을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는 효과는 있지만 연말이 되면 이게 대주주 기준의 그 대주주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이 되면 10억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주식을 다 그렇죠. 매도하잖아요. 12월 30일은 이제 정산하고 예. 다시 또 다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죠. 예, 그때 매도가 돼서 이제 떨어지는데 그 한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연구한 거면 한 10년치를 보니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거를 그냥 10억으로 낮춰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박근혜 때 100억이었다가 50억이었다, 그렇죠. 25억이었다, 10억이었다 내려갈 때 얘랑 주가가 오르고 내린 거는 연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50억을 올린다 해서 주가가 오른다거나 10억으로 내려서 주가가 떨어진 건 아니다. 무관하다. 그거는 예,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예, 그쪽 주장이죠.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는 맞는 그 당시만 보면 맞는데 길게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에 주가가 2,000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 3,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그 1.5배 오른 거예요. 근데 똑같이 나스닥 있죠, 미국에. 네. 그 2010년도에 주가가 몇인지 아세요? 주식 많이 하셨다며. 네, 근데 미장은 제가 잘 안 했어. 2,000포인트예요. 2,000포인트. 똑같았어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은 2만 1,000포인트잖아요. 네. 그럼 저기는 10배 올랐잖아요. 그걸 봐야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우상향 한다라는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죠. 파동을 치면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걸 뚫고 올라가려면 이 이제 시장에서 이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마다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그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이재명 정부에서 5,000포인트 하려고 했더니 역시 아니구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또 뒤통수 치는구나. 이런 이제 시장에 메시지가 전달된 그런 게 이제 크다는 거죠. 증시는 이제 심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관련해 갖고 지금 정책위 의장이 정책위에서 당내의 많은 의견들을 지금 취합한 상태이고 당 대표한테 이제 그걸 보고할 거고요. 지금 한정혜 네네. 정책위원이죠. 진성준 위원장 아니라 네, 이번 바뀌었죠. 바뀐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고위 당정 협의를 하거든요.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당의 의견을 전달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의원님이 그러니까 금투세도 그렇고 이번에 대주주 양도 문제에서도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 좀 당에서는 소수 편에 서시는데 사실 이게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다수거든요. 시각은.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 때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에 해당되는데 왜 그렇죠. 금투세를 시행 안 하냐, 왜 그 금투세를 폐지하냐 그러면 1%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지만 그 금투세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미국은 금투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는데 우리 지금 국장에서 미장으로 떠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금투세까지 도입하면 더 떠날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이제 그 문제 제기에서 오히려 이렇게 금투세를 좀 자본시장을 선제나 주가 부양을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1,500만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투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부자 감세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트로 5천만 원 버는데 왜 안 매기냐. 그럼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개인 투자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투세를 이렇게 시행하면은. 네. 근데 반대하잖아요. 네. 주식 양도세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면은 좋아해야 되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이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0.05%밖에 안 된다고 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러면은 부동산 한 채 갖고 있는 경우에는 12억까지는 이제 비과세죠. 비과세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10억인데 이제 25%를 가세하면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형평성이 안 맞냐? 예,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가 코스피 5천 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고 오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세제상으로 부동산보다 더 강하게 때려버리면 이게 오겠냐 이거죠. 그죠. 뭐 그런 논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저도 투자자로서 네. 민주당 의원님처럼 이렇게 말하시는 합리적인 분 말고 몇몇 분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들은 맞아요. 뭐냐면 그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도 반대하고 대주주 이것도 반대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너네가 잘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본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냉정히 말해서 정치인들 뭐 꼭대기 위에 머리 위에 있어요. 정말 맞아요. 이게 무슨 쌍팔년도 이렇게 개몽시킬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몇몇 분들이 개몽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 종목별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그 행동주의 펀드처럼 이렇게 막 그 자기는 목소리도 많이 내고 한다고요.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제가 주식 양도소득세 이제 얘기한 거지만 우리 당 대표님께서 항구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 그렇죠. 의견도 이런 있었어요. 얘기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내일 모레 어차피 고위당정에서 마무리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의견 내면 아니 이게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 뭐 이제 그렇게 의견 내면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거니까 당에서 이제 어떤 의견으로 이제 제시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10억으로 가는 거, 50억으로 환원하는 거, 중간치 어딜 찾는 거, 30억이나 얼마 그런 그 의견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